무한급수 진위형 유형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열의 극한 진위형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유형별로 나누어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스타일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무한급수의 성질로 해결되는 명제를 보도록 하죠. 자, 무한급수의 성질은요, 예를 들어 무한 시그마 AN과 요건 생략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시그마 BN이 모두 수렴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얘네 둘을 더하거나 뺀 놈, 즉 시그마 AN 플러스 마이너스 BN도 수렴하게 되고요. 또한 모두 수렴하냐 하면 바로 시그마, 예를 들어 실수배 K배의 AN 혹은 시그마 K배의 BN도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첫 번째 명제를 우리가 쉽게 참거짓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그마 EAN 플러스 BN과 시그마 AN 빼기 BN이 모두 수렴하면 이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모두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AN이 수렴하는 걸 알고 싶으면요, 여기에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실수배를 해줘도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시그마 4배의 AN 플러스 2배의 BN도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시그마 모두 AN 빼기 2BN도 수렴한다라고 했으므로 이 두 개를 더해버린 시그마 5배의 AN도 수렴하게 됩니다. 요 놈도 수렴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수렴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5라는 놈은 밖으로 빼도 되고요. 양변을 5로 나눠줘도 되기 때문에 결국 수렴값이 5분의 1로 줄어들 뿐이지, 그죠? 이 시그마 AN 자체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BN이 수렴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가 알고 싶으면 그대로 앞에 거 말고 뒤에 거에다, 요 앞에 거에다가 2배를 해주나요? 뒤에 거에다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거에 2배를 해주면 시그마 2배 AN 빼기 4배의 BN이 되고요. 그 다음 이건 안 쓸게요. 요 놈과 요 놈을 그대로 빼주시면 EAN은 날아가고 남는 놈은 시그마 5배의 BN이 됩니다. 이놈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5가 앞으로 빠지고 양변을 나눠줘도 시그마 BN이 수렴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은 모두 다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한급수의 성질로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한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것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간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럼 이 첫 번째 명제가 바로 그겁니다. 무한급수 AN이 3으로 수렴했다. 자, 3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수렴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리미트 AN은 0 되는 거 맞죠? 이거 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베타면 당연히 시그마 AN이 알파로 수렴했으니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될 거고요. 리미트 AN도 수렴, 리미트 BN도 수렴이라면 리미트 AN, BN은 당연히 수렴값 곱하기 수렴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2번도 참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 다음 이거 시그마 AN이 알파로 수렴했다는 얘기고요. 시그마 BN이 베타로 수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리미트 AN 쪽이 더 크다 그랬는데 우리 알고 있죠? 요 놈이 수렴했으므로 리미트 AN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BN도 수렴했으므로 리미트 BN은 0이기 때문에 왼쪽이 큰 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은 거짓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요 놈과 요 놈이 수렴하면 리미트 BN은 0이다 그랬는데 얘가 수렴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리미트 모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분의 bn이 0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이 0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죠? 이거 치환형입니다. 따라서 an분의 bn 요 놈을 이런 cn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bn이라는 놈은 an 곱하기 cn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0이다 라는 요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리미트 bn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 하면 리미트, 자, bn은 an과 cn이고요. 리미트 an도 0이고 리미트 cn도 0이기 때문에 얘는 0 곱하기 0 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봐. 선생님 여기 an이 0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리미트 an이 0이 되죠?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거 봐라. 예를 들어 an이 n분의 1이어봐. 이렇게 되면 n이 아무리 큰 값을 갖더라도 an은 0의 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0보단 큰 값이니까. 그렇지만 리미트 an은 0이 되는 거죠. 즉 리미트의 의미가 이 an이 0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0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an은 0이 아니지만 그 극한은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은 또 뭐가 됩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5번. 시그마 an 플러스 bn과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bn은 0이다. 당연히 여기도 뭐야? 그렇다면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플러스 bn은 0이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도 수렴, 요 놈도 수렴이니까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에 의해서 이 두 개를 뺀 놈은 각각의 수렴값을 빼면 됩니다. 즉, 이 두 개를 뺐다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만 남는다는 뜻이고요. 0 빼기 0 해봤자 0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 놈도 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마지막입니다. 봐. 요 놈과 요 놈이 수렴했다는 얘기는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플러스 bn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0 됐다는 얘기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빼기 bn도 0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둘 다 수렴했으므로 이 둘을 더하거나 뺀 것도 수렴이죠? 그럼 봐라. 이 둘을 더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2an은 두 개 더해봤자 0이니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0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왜냐하면 실수배 나눠주면 되니까요. 이 둘을 빼면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bn은 0 되는 거니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도 0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한다라는 것은 역시 참이 되겠네요. 됐죠? 자, 급수와 관련된, 무한급수와 관련된 진위형 유형 정리에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계속해서 무한급수 진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